예, 안녕하세요. 정기식 교수입니다. 선형대석 2주차 행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들은 행렬에 대한 전반적인 논제들을 학습할 계획이고요. 행렬의 기본적인 개념과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대각행렬, 항등행렬, 전치행렬 등 다양한 행렬의 종류와 특성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행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연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다리꼴로의 어떤 변형하는 방법이라든가 개수를 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행렬에 대한 그 개념들을 포함한 선형대 수학의 개념은 C 프로그래밍이나 매틀랩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렬의 합이라든가 곱, 대각합, 개수 등의 결과를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그 수학 과정에서 이 행렬 부분이 없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행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배우실 거고요. 행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행렬에 대한 합을 구하고 행렬의 어떤 스칼라의 곱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행렬의 합하고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이 행렬에 대한 곱을 저희가 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한 행렬 같은 경우는 대각, 항등, 영행렬, 전치행렬, 대칭행렬, 교대행렬, 삼각행렬. 여기 보면 이 특수한 행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립을 할 거고 정립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개념들을 확실히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렬의 어떤 기본적인 연산이나 사다리꼴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이제 랭크, 개수에 대한 개념, 이런 이제 행렬을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단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C나 매틀랩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은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형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쉽게 연산할 수 있게 해준다. 뭐가? 행렬이. 이 얘기고요. 그리고 행렬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명쾌하고 기호적으로도 간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명쾌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칼라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뭐 하이, 미디엄, 로우, 하이, 미디엄, 로우라고 만들어 놓고 요놈이 이제 뭐 이 각각의 축 같은 경우를 저희가 뭐 가로축과 뭐 세로축에 대해서 각각의 색깔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색깔 자체를 우리가 녹색으로 봤던 놈들이 약간 뭐 녹색이 점점 이렇게 적색화된다든가, 그렇죠? 이 각각 가로 세로 이 다이어고널 한 포인트대로 뭔가 좀 달라지는 경향을 저희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명쾌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 기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간결하죠.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뭐 A1, B1, 뭐 C1, A2, B2, C2, A3, B3, 뭐 C3 이런 식으로 자, 뭐 가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특징을 잡는다든가 뭐 세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특징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호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응용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뭐냐? 수학적으로 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혹은 또 공학적으로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행렬을 가지고 뭔가 간결하고 그죠? 명쾌하게 이론을 수립하는 분야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로우는 뭐냐면 이 가로축을 얘기합니다. 가로 방향. 그다음에 컬럼은 요 세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로우라고 하는 거, 컬럼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행렬을 하실 때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행은 아까 전에 뭐였죠? 가로죠, 가로. 가로고 자 영어로는 로우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좀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행가로. 그러면서 행가로우 이런 식으로 좀 개념화한 거죠. 즉 행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개념을. 자 열은 뭐죠? 열세로 그죠? 그죠? 영어로는 컬럼.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외울 때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콜로세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약간 좀 연상을 해서 외웠었어요. 컬러 열세롬 그죠? 그래서 컬럼은 열 그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야? 세로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형상화해서 콜로세움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로 방향으로 엘레먼트들을 표현할 때는 열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이고 컬럼이다. 즉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메터라고 하는 라틴어하고 IX의 합성어로 모체를 의미를 한대요. 즉 MN을 양의 정수라고 할 때 실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행렬이라고 한다. 즉 M행 N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M 곱하기 N 행열 하고 요거 행 이게 행인 거고 그죠? 요게 열인 거고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고 가로는 로우고 세로는 컬럼이다. 그죠? 이건 여러분이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행가로우 콜로세움 그죠? 네.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고 좀 입에 붙지 않으시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렬을 간단하게 A는 A라고 하고 IJ, I는 뭐 1부터 M까지 있고 J도 1부터 M이라고 적고 이걸 보통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 또는 M, N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렬에서 이 M개의 행, 그죠? 가로과 N개의 열, 자 세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로에 대한 걸 얘기를 했죠. 가로, 그죠? 행가 로우였어요. 그다음에 열, 그죠? 또 뭐죠? 세로, 또 뭐였죠? 컬럼이었죠. 네, 요거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행가로우, 열, 세로, 컬럼,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행렬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 즉 다시 얘기해서 그죠? 1,1 그죠? 얘는 뭐죠? 1번째 행의 j번째 열인 거예요. 그죠? 얘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인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항을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entry 혹은 component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결국 각각의 i, j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i, j entry나 component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i번째와 j번째에서 만나는 그 항의 값을 우리가 entry 혹은 component라고 부른다.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by 3짜리 행렬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엘리먼트는 1,1인 거고 3행 3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A에 자 1,2 A에 1,3
그럼 a의 2,1, a의 2,2, a의 2,3. 자, 이거는 a의 3,1, a의 2, 아니죠, 3,2, 그죠? a의 3,3.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ij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거는 행, 그죠? 행. 그다음에 요거는 그죠? 열, 그죠? 열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행렬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 각 행렬의 행과 열이 몇 개 존재하느냐, 그럼 몇 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1단계. 그죠? 행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모양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행, 2행, 그죠? 1열, 2열, 3열이네요. 그러니까 2행, 3열짜리 행렬인 거네요. 그죠? 네, 사실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두 개의 뭐와 행과 세 개의 뭐를 갖고 있어요? 열. 그러니까 행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열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자, 2 곱하기 3 행렬이었으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에 자, 1행 1열 A에 어떻게 되죠? 1행 2열 A에 1행 3열. 그죠? 그럼 A에 2행 1열 A에 2행 2열 A에 2행 3열.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2행 3열은 그 엔트리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자, 그럼 A의 1행 3열은 엘리먼트가 뭔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뭔가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죠? 여기 1, 4, 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엔티티가 아니라 엔트리나 컴포넌트를 각각의 숫자로도 쓸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뭐 a는 i, j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i가 뭐 1이고 j가 2일 때는 결국 이거는 뭐죠? a는 1,2인 거고 1행 2열에 대한 거고 그럼 여기에 가는 것이고 걔는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행렬의 각 행은 가로의 n 순서쌍으로 볼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각 열의 세로의 m 순서쌍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로의 순서쌍을 얘기할 때는 로우 벡터, 행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행 벡터. 자, 행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은 하나고 거기에 그죠? 행은 하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하나인 거죠. 그죠? 열이 하나고 거기에 따른 행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얘는 행은 하나고 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행 벡터,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행과 n개의 열, 즉 n개가 뭐 3이라 그러면은 3행 3열인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n 곱하기 n 행렬인 거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3이면 그럼 뭐예요? 3 곱하기 3 행렬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n차 정방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 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메인 다이거널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방 행렬의 주 대각 성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행렬을 보시면은 몇 바의 몇 행렬인지를 우선 무조건 딱 인지하시고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까지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을 할 때 m하고 n이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봤는데 지금 어때요? m과 n이 같은 경우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정방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2바이 b, 뭐 3바이 3, 4바이 4짜리 정방 행렬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 대각성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앞서서 네.
메인 다이어고널스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 정방 행렬이에요. 자, 그래서 행렬이란 것은 이제 숫자들을 행 방향과 열 방향, 그죠? 자, 이거 뭐였죠? 가로였어요. 열은 뭐? 자, 세로였어요. 자, 직사각형 형태로 모아둔 숫자의 배열을 말한대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ABC를 씁니다. 그렇죠? 행, 열, 가로, 열, 세로, 컬럼. 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한 행 매트릭스, 열 매트릭스가 뭔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행은 가로 방향 한 줄씩 있는 것이고 열은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한 흔적은 기원전 4세기 경에 바벨로니아 점토판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대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영국의 수학자 케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의 기초가 된다? 선형대수학의 기초가 되는 행렬을 도입했다. 저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 선형대수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풀기 위한 가장 기초로 생각을 했던 게 뭐다? 행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행렬에 대한 의미를 선형대 수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선형대 수학에서 어떻게 행렬을 활용하지?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의미 있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행렬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자, A 행렬이든 B 행렬이든 전부 모두 이 두 개가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M 곱하기 N 행렬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3/2짜리 행렬이 A라면 B 행렬도 3/2짜리 행렬이 되어야만 두 개를 온전히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 2 곱하기 2짜리 행렬인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그냥 그대로 각각 더해 주시면 돼요. 네, 행렬의 덧셈 너무 쉽죠.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m 곱하기 n 행렬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얘도 2행 3열, 그죠? 얘도 2행 3열짜리 행렬이 있는 거고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그대로 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황 안에서 각각의 엔트리들, 즉 A라고 하는 행렬이 A 1,1, A 1,2, A 2,1, A 2,2짜리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과 B라는 행렬도 마찬가지. 제가 빨리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그대로 매핑시켜서 더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걸 더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끼리 더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죠? 3 곱하기 3 행렬이고 3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죠? 이게 두 개를 더하재요. 그럼 너무나 쉽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그대로 맞춰서 마치 틀에다가 끼워서 하는 것처럼 다 그대로 더해서 구했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차 행렬 같은 경우는요. 행렬의 차는 결국 우리가 행렬에서 자, 뺄셈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결국은 행렬에 자, 여건을 더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는 여건을 구한다는 뭐죠? 여기다 더하는 거죠. A의 마이너스 B, B의 여건을 더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즉 그대로 나와 있네요. 행렬의 차는 A와 B가 모두 전제 조건이 같았죠. 그죠? M 곱하기 N 행렬일 때 A 빼기 B는 뭐다? B라고 하는 놈의 여건 마이너스 1을 곱한 여건을
더하는 개념이다. 예, 행렬의 여건을 더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행렬의 곱셈도 배울 거예요.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 A라고 하는 행렬에 K라고 하는 실수 상수를 우리가 곱한다라고 하면, 즉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K를 곱해주는 개념이 행렬의 스칼라 곱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스칼라 곱하고 행렬끼리 곱하는 거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스칼라 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앞에 있는 K라고 하는 상수는, 즉 IJ 성분, IJ가 갖고 있는 요 각각의 성분들의, 즉 K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다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렬 A 안에다가 스칼라 곱을 한다는 거는 행렬 A가 가지고 있는 각 모든, 그죠? all entry 값들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K 값을 한다는 거죠. 그죠? K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얻어지는 값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이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솔직히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거의 산수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렬이 나오면 무조건 계속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2행, 자 3열, 그죠? 그럼 2 곱하기 3 행렬이다. 얘도 2행, 자 3열, 자 2 곱하기 3 행렬이다. 여기 보면 이제 스칼라 곱이었어요. 행렬끼리의 곱이 아닙니다. 스칼라 곱이니까 C하고 D 값을 이렇게 두면 요 2가 그대로 각각의 요 엘리먼트들에 다 2씩 곱해져 가지고, 그죠? 곱하기 2가 돼서, 그죠? 곱하기 2가 돼서 이런 식의 값이 나왔고, 자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행렬에 대한 곱셈도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행렬에 2의 스칼라 곱이 있고 B라는 행렬에 마이너스 3의 스칼라 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와 자 2를 곱한 행렬을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네, 그래서 두 개의 m 곱하기 n 행렬에서 A와 B가 대응하는 항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등의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A라고 하는 행렬,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을 더한 게 자 뭐야,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면 3C 행렬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도 쉬운 얘기죠. 그럼 사실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해보면 우선 오른쪽의 식을 정리하면 요놈과 요놈 더하고 요놈하고 요놈 더하고 요놈하고 요놈 더하고 요놈하고 요놈 더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게 결국 요 3을 스칼라 곱한 요놈하고 같대요. 자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죠? 선형 방정식, 그죠? 선형 방정식에 나왔던 내용이죠. 즉 이런 여러 개의 선형 방정식들을 뭘로 표현을 해서, 자 행렬로 표현을 해서 좀 더 명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용들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 뭐 t는 그냥 바로 3이라고 구해지고, t가 3이 구해지면 요 식에 넣어서 자 이런 식을 끄집어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우리가 알 수 있죠? x라고 하는 건 즉 2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것에 넣어서 x2 구하고 y도 4 구하고 그 값을 t 넣은 걸 갖고 z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매트릭스로, 즉 행렬로 표현한 자 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했어요? 풀이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지켜봤어요. 같이 풀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합과 스칼라 곱이는 같은 크기의 행렬 A, B, C와 어떤 상수 CD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 간혹 여러분들이 행렬을 뭐 좀 제대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다 풀어보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알고 있을 경우는 그냥 이게 다 된다라고만 받아들여요. 네, 행렬도 이거 다 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행렬의 합이나 스칼라 곱은 같은 크기의 행렬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때 교환이나 결합이나 항등이나 역원이나 배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정의의 합에 의해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둘 다 동일한 같은 크기의 M 곱하기 N 행렬일 경우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M 곱하기 N의 같은 행렬일 경우에 이게 존재한다.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 ABC 행렬을 가지고 C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더하면 사실 뭐 BC를 더하고 A를 더하나 이거는 그냥 엘리먼트들끼리 빈 공간 없이 빈 엘리먼트 없이 다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행렬의 모양만 갖고 있다 뿐이지 기존의 어떤 그 덧셈 연산에 대한 뭐 결합 법칙이라든가 분배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죠. A라고 하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리고 B라고 하는 행렬은 N 곱하기 P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A라고 하는 행렬이 M 곱하기 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행렬은 N 곱하기 P 행렬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결국 A, B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요 두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네, 이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왜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는 뒤에서 우리가 다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으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A, B의 곱셈에 대한 행렬은 M 곱하기 P 행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행렬의 곱셈의 메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B라고 하는 건 이제 A 엘리먼트, B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요놈들이 각각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A라고 하는 행렬에서의 행과 그죠? 행의 값들과 B라고 하는 행렬의 열의 값이 열의 값이 곱해져서 그걸 다 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 곱하기 B 행렬의 엘리먼트인 C 값이 나온다. 다 곱해서 더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요 A 곱하기 B, A 행렬과 B 행렬이 곱셈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다? A 행렬의 열의 숫자와 B 행렬의 행의 숫자가 어떻게 같을 경우에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행렬을 조금 미리 선행학습을 하시거나 고등학교 때 이거를 조금 다뤄보신 분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행렬 쪽을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런 조건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A라고 하는 행렬의 뭐 열의 숫자와 자 곱해지는 B라는 행렬의 죠 여기 뭐 행의 숫자가 같아야만 우리가 M 곱하기 P의 새로운 행렬의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이 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습 문제를 보면서 좀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즉, 자 A라고 하는 행렬의 행과 B라고 하는 행렬의 열이 곱해져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놈은 A11 곱하기 B11 더하기
A 1, 2 자 곱하기 B 2 곱하기 1 뭐 계속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A 1 N 곱하기 B N 1이죠. 그죠? 이렇게 계속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부 다 더하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뭐가 된다?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수식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즉 여기에 있는 요 숫자와 즉 A라고 하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B라고 하는 행렬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이런 새로운 곱셈으로 만들어진 n 곱하기 p 행렬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데 이거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3 곱하기 2 그리고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행렬이에요. 자 이거 두 개 곱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곱하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곱하는데 그 다음에 곱할 게 없는데 얘네도 곱할 게 생기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죠. 즉 첫 번째 행렬의 열값과 뒤의 행렬의 행이 숫자가 같지 않으면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행렬이 곱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결국 뭐예요? 이게 숫자가 같으면 요 놈은 2 곱하기 4 그죠? 얘는 더해 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 행의 개수와 요 열의 개수가 다르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같으니까 요 행렬만 남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또 성립 안 되고 얘는 4 곱하기 그죠? 얘는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GPTV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하셨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행렬 A와 B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몇 열인지 무조건 적으라 그랬죠. 하나 둘셋 4개네요. 4 곱하기 3 행렬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1행 2행 3행 1열 2열 자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행렬 그럼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으니까 3개가 돼서 4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요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이네요. 그죠? 그건 뭐야?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놈 요놈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이제 요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놈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네요. 그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곱하기 1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없어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돼? 1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밑에 있는 요 행과 요 열이 또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또 밑에는 아래에 있는 요 세 번째 행, 네 번째 뭐 1이라고 치면 자 요거는 요렇게 또 곱해지고 요거는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잠깐 플레이 멈추시고 요 두 개를 그대로 A, B라고 써서 실제 요거를 요 엘리멘트 다 그대로 넣어서 A 곱하기 B 한 C 결과가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해서 그 값을 한번 연습장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 끝났을 그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놈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서 요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곱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자꾸 풀어보셔야 여러분이 감이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거 연습장에다가 먼저 보지 마시고 앞에 거 가지고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연습장 가지고
답이 맞는지 답과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을 놓고 또 저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몇 바이 몇이죠? 2 곱하기 3,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 행렬이네요. 그럼 A, B는 이렇게 되는 거 성립이 되고, 그죠? A, C도 이렇게 하니까 성립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결론은 2바이가 나올 건데, 자, 여기를 우리가 로우 1이라고 치고, 여기를 로우 2라고 치고, 그다음 여기를 컬럼 1이라고 치고, 여기를 컬럼 2라고 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놈이니까 로우 1 곱하기 컬럼 1. 여기 나오네요. 그죠? 얘는 로우 1 곱하기 컬럼 2. 맞죠? 밑에는 로우 2 곱하기 컬럼 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요놈 곱하기 요놈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다 계산을 한 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직접 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눈으로 계산하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여러분이 그 매트랩 가지고 이거를 구현을 하실 때 얘네를 전부 다 배열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짤 건데 결국 알고리즘을 구성하시려면 여러분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꼭 한번 직접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하고 C도 마찬가지죠. 그럼 로우 1, 로우 2, 컬럼 1, 컬럼 2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2 곱하기 3이고 그죠? 얘는 3 곱하기 1이네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2 곱하기 1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무리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고 얘는 2행 1열이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이 나오겠네? 그래서 실제로 요놈과 요놈 해서 나오고 또 요놈과 요놈에서 나오고 요놈과 요놈에서 나오고 결국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놓은 거를 여러분이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직접 연습장 가지고 한번 연습장에다가 이거 지금 있는 슬라이드 보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써놓으신 다음에 풀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풀이한 결과가 여기 있는 답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대신 제가 보면은 2행 3열 그죠? 얘도 3행 2열 그죠? 얘는 3 곱하기 3 볼 필요도 없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1. 네, 요거를 직접 다 풀어보시라는 거. 사실 요거는 약간 특수한 행렬이에요. 네,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특수 행렬 같은 거 할 때 요 단위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해가지고 요 값들을 끄집어내는지 다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뒤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이 행렬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연산을 좀 보면 두 개의 행렬이 A, B가 주어졌을 때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A, B를 곱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B를 곱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네, 그죠? 왜? 행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곱해지는 요 엘리먼트의 이 룰에 의해서 A하고 B가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결과값도 무조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환 법칙은 뭐 행렬의 곱셈에서는 뭐 성립하지 않아요. 뭐가 B하고 A 곱한 거하고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이 C라고 하는 이 결과가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열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바뀌어 버리면 값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사실은 이제 성립을 하죠. 하지만 곱셈 쪽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다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달라지는 거. 그 이유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렬로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 값들도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얘는 결과는 3 곱하기 1 행렬이 될 건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리를 해서 푸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만들어지는 결론은 그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6 곱하기 2, 5 곱하기 3, 마이너스 3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앞에 있는 2와 3을 그대로 곱해 주어서 걔를 각자 더해도 사실 결과는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결국은 앞에 있는 여기 6 마이너스 4 7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다 곱해지죠? 2하고 곱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 6이라고 하는 게 다 뭐하고 곱해지죠? 마이너스 3하고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요걸 그대로 풀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죠.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도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와 C의 행렬의 합과 곱에서 정의된 크기를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K가 어떤 스칼라가 없을 때 자, 곱셈이라고 하는 놈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 바꾼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성립이 안 되지만 A, B, C 자체를 곱셈을 결합 법칙을 할 때는 요 B, C를 곱한 거와 나중에 A를 하는 거 그리고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하는 거는 이쪽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요.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고 뭐 배분 법칙도 마찬가지고 스칼라 곱, 뭐 항정식 같은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한다. 하지만 집합에서 행렬의 덧셈에서도 결합 법칙이나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하고 행렬의 곱셈에서도 결합 법칙과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나 행렬의 곱셈에서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개념을 한번 다시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한 곱셈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A,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한 거하고 B, C를 곱한 거에 A를 한 거죠. 보시면은 A, B를 먼저 곱한 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C를 곱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 결과가 뒤에서 보면 B, C를 곱한 거에 A를 나중에 곱해도 사실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좀 풀이를 한번 해보시길 원해요. 이건 뭐 거의 이제는 그 룰만 아시면 여러분이 그 룰을 알고 있으면 얘는 사실 뭐 거의 산수 수준이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A, B를 먼저 하고 C 한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연습 문제로 풀이를 좀 연습장에다 풀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쪽에 이제 거듭 제곱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연습 문제 퀴즈를 좀 하나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동영상 녹화도 지금 거의 한 뭐 50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좀 스톱을 하고 연습 문제 풀이 1번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제가 퀴즈로 올리는 거는 그 연습 문제를 그 여러분이 직접 수기로 푸셔서 사진 찍은 걸 업로드하는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에다가 하셔도 좋기는 한데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장에다가 직접 푸신 거를 사진을 찍건 스캔을 떠서 그 이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형태가 아직은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면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해하시는 거를 제가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요. 하지만 빨리 좀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얼굴 보고 할 때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까지 그냥 고생하셨고 연습 문제 제가 올린 거를 좀 풀어서 그,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